한국, 고양이가 호랑이 흉내를 내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한국, 고양이가 호랑이 흉내를 낸다고 호랑이가 됩니까? 주제를 알아야지. 너희는 영원히 우리의 하청 공장일 뿐이야. 그 중국놈은 내 면전에서 뻔뻔하게 짓거렸습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만든 KF-21이 시뻘건 화염에 휩싸여 추락하던 그 순간 그놈은 걱정은커녕 호텔 라운지에서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낄낄대고 있었습니다. 그 역겨운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입안의 살점이 뜯겨나갈 정도로 이를 갈았습니다. 웃어라. 실컷 웃어둬라. 지금 그 웃음이 너희가 이 세상에서 뱉는 마지막 숨소리가 될 테니까. 안녕하십니까? 화려한 훈장보다 적의 피 묻은 단검이 더 익숙한 군인.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고 도발하는 놈들의 목줄을 소리 없이 끊어버리는 국방정보본부의 늙은 사냥개 특수대응 단장 강무혁 소장입니다. 지금부터 놈들이 감히 상상조차 못했던 진짜 대한민국의 무서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적들을 쓸어버리기 위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댓글 응원으로 화력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공군의 미래입니다. KF-21 보람에 지금 이륙합니다. 2025년 5월 사천공군기지. 아나운서의 흥분된 목소리와 함께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는 회색의 전투기. 보셨습니까? 저 날렵한 곡선, 대지를 울리는 저 웅장한 엔진 소리. 대한민국이 우리 손으로 우리 기술로 만들어낸 4.5세대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푸른 하늘을 가르며 수직으로 솟구쳐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현장에는 전 세계 30개국 국방장관들과 수백 명의 외신 기자들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동남아와 중동 국가의 바이어들은 침을 삼키며 우리 보라매의 기동 하나하나에 감탄사를 연발했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0년 군 생활 동안 남의 나라 전투기를 빌려 타고 부품 하나를 구하려 해도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했던 서러움이 단번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현재 고도 1만 피트, 마하 1.2 돌파, A사 레이더 정상 작동, 타겟 추적 모드 시연합니다. 무전을 타고 들려오는 테스트 파일럿 강태호 소령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공군 최고의 탑건이자 이 보라매를 길들이기 위해 수천 시간을 목숨 걸고 비행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화려한 에어쇼의 클라이맥스, 급선의 기동을 하던 보라매의 움직임이 묘하게 비틀렸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전투기의 날개를 낚아챈 것처럼 말입니다. 강 소령님, 자세가 불안정합니다. 기수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관제탑의 다급한 외침. 하지만 강태호 소령의 목소리는 더 절박했습니다. 조종 불능. 스틱이 안 먹힙니다. 제어 코드 오류. 젠장, 기체가 제멋대로 움직입니다. 추락합니다. 추락한다고요. 푸른 하늘을 수놓던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순식간에 중심을 잃고 빙글빙글 돌며 땅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환호성은 비명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하지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강태호 소령은 조종관을 놓지 않았습니다. 안 돼. 저기 민가야. 민가가 있다고. 기수 돌려야 해. 제발. 움직여라. 움직이라고. 그는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체 아래에는 민간인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강소령은 죽음을 각오하고 마지막까지 조종관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의 피 끓는 절규가 무전을 타고 생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상충돌 3초 전, 기체가 간신히 민가를 벗어나 야산으로 향하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그는 비상 탈출 레버를 당겼습니다. 쾅! 검은 버섯구름이 사천의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혈세와 우리 엔지니어들의 피땀이 어린 보람의 시제기가 시뻘건 화염에 휩싸여 고철 덩어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장은 그야말로 침통함 그 자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려던 날이 국가적인 참사의 날로 변해버린 겁니다. 저는 그 참담한 광경을 VIP석 뒤편 그림자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두가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는 그 순간 제 눈에 아주 거슬리는 장면 하나가 포착되었습니다. 귀빈석 한 구석, 말끔한 이탈리아제 수트를 입은 중년의 사내. 그는 이 끔찍한 사고를 보면서 놀라기는커녕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를 감상하는 관객처럼 말이죠. 장 웨이, 중국 국영항공우주기업 CASC의 수석 로비스트이자 사실상 중국 국가안전부의 공작원인 자. 그는 샴페인 잔을 들어올리는 신용을 하더니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도청한 그의 통화 내용은 제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예, 접니다. 보셨습니까? 아주 화려한 불꽃놀이였습니다. 바람은 계획대로 동쪽에서 불고 있습니다. 한국의 참새는 날개가 꺾였습니다. 이제 우리 물건을 내놓을 때가 됐군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다. 단순한 기체 결함이 아니다. 이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대한민국 공군의 날개를 꺾기 위해 저지른 아주 치밀하고 더러운 테러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대한민국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KF-21을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비상탈출한 조종사의 미숙한 조작, 성급한 국산화가 부른 참사, 검증 안 된 한국형 엔진의 한계. 중국의 자본에 매수된 일부 언론과 전문가라는 작자들은 입을 모아 KF-21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에는 한국 무기는 위험하다. 차라리 중국산 스텔스기를 사오자는 식의 출처를 알 수 없는 댓글들이 조직적으로 도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장 웨이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국방위 국회의원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뻔뻔하게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유감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아직 독자적인 전투기 개발은 무리였나 봅니다. 우리 중국이 기회를 드리죠. 주제넘게 완제품 만들 생각 마시고 그냥 하청이나 맡으십시오. KF-21 사업 접고 우리 위대한 J-35의 부품 공장으로 들어오면 굶어 죽진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하청? 부품 공장?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남의 집에 불을 질러 날개를 꺾어놓고 이제는 자기들 밑에서 나사나 조이는 노예가 되라는 강도 놈들의 신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지만 더 분통 터지는 건 우리 내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외교적 마찰을 피하고 실리를 챙기자며 장 웨이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압력을 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실에 누워있는 강태호 소령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추락이라는 큰 사건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보다 자신이 생명처럼 아끼던 KF-21이 추락했다는 사실에 더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단장님, 제가 실수한 게 아닙니다. 맹세합니다. 기체가 말을 안 들었습니다. 누군가 제 손에서 조종관을 뺏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강소령의 떨리는 눈빛. 저는 그 눈에서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우리 파일럿의 명예를 그리고 대한민국의 하늘을 저 더러운 장사치들의 농간에 넘겨줄 수는 없다. 저는 제 직속 부하인 국방정보본부 최고의 방첩 요원 이수연 대위를 호출했습니다. 이 대위, 지금부터 공식 수사 라인은 무시한다.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 사천기지 정비창 사고 당일 CCTV 비행 기록 장치. 놈들이 조작했을 모든 증거를 밑바닥부터 다시 뒤져. 냄새가 난다. 아주 역겨운 짱깨 놈들의 냄새가. 이수연 대위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쥐새끼가 어디 숨어 있는지 반드시 찾아내서 목덜미를 물어오겠습니다. 하지만 놈들은 빨랐습니다. 우리가 움직이기도 전에 놈들은 두 번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여론전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무력 도발이었습니다. 제주도 남방 2호도 상공. 대한민국의 방공식별구역 카디지의 미식별 항공기 편대가 나타난 겁니다. 레이더에 잡히지도 않는 스텔스기. 놈들은 보란듯이 우리 영공 코앞까지 접근해 위협 비행을 하며 우리 공군을 조롱했습니다. 마치 너희 레이더로는 우릴 볼 수도 없다. 너희가 만든 KF-21은 고철이다라고 시위하듯이 말이죠. 상황실 모니터에 찍힌 붉은 점들. 그것은 단순한 침범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짓밟고 우리의 영공을 자신들의 앞마당으로 만들려는 중국의 선전포고였습니다.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이거지. 장 웨이 그리고 중국 놈들. 너희는 큰 실수를 했다. 잠자고 있는 호랑이의 코털을 건드린 게 아니라 상처 입은 독수리의 눈을 뜨게 만들었으니까.
바람이 동쪽에서 분다고? 아니, 이제부터 그 바람은 태풍이 되어 너희를 집어삼킬 것이다. 지금부터 조작된 진실을 밝히고 빼앗긴 하늘을 되찾기 위한 우리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친중파 의원이 예산 문제로 긴히 상의할 게 있다며 국방부 장관과 본부장들을 불러냈습니다. 장관님, 예산안 통과시키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김 의원 그 양반이 장관님을 꼭 좀 뵙자고 난리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 서울 강남에 간판도 없는 고급 요정. 국방부 장관님과 참모총장님, 그리고 수행원인 저까지. 대한민국군 수뇌부가 고작 국회의원 한 명의 호출에 불려 나왔습니다. 입맛이 썼지만 KF-21 양산 예산을 쥐고 흔드는 실세 의원이니 어쩔 도리가 없었죠. 하지만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우리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군님들, 길이 많이 막히셨나 봅니다. 상석에 앉아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는 남자. 김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이탈리아제 수트를 빼입고 최고급 발렌타인 30년산을 흔들고 있는 그자. 바로 사고 현장에서 봤던 중국 CASC의 로비스트 장 웨이였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작자가 그 옆에서 술병을 따주며 굽신거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이고, 장관님 오셨습니까? 인사 나누시죠. 이쪽은 중국에서 오신 귀한 손님 장 웨이 대표님이십니다. 우리 국방 예산 걱정을 아주 많이 해주시더군요. 김 의원의 너스레에 장관님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대한민국군 수뇌부를 일개 장사치 앞에 무릎 꿇리려는 더러운 함정. 장관님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 하자 장 웨이가 낮고 싸늘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앉으시죠. 30조 원짜리 이야기입니다. 서서 듣기엔 다리가 아프실 텐데요. 장 웨이는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툭 던졌습니다. 한국의 대중동 KF-21 수출 계약건 무상권에 대한 보고서였습니다. 한국 국방부 주재 파악 좀 하셔야죠. 파일럿 하나 교육 못 시켜서 그 비싼 기체를 날려먹는 나라가 무슨 전투기를 수출합니까? 중동 바이어들 이미 우리 중국 쪽으로 마음 돌렸습니다. J-35 블랙 드래곤. 성능은 확실하고 가격은 당신들 절반입니다. 이보시오. 당신 지금 뭐하는 짓이야? 국방부 장관님이 고함을 쳤지만 장 웨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성질 죽이십시오. 장관님 현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한국은 제조업 강국 아닙니까? 나사 조이고 철판 깎는 거 잘하잖아요. 주제 넘게 전투기 개발 같은 건 우리 대국에 맡기고 당신들은 우리 하청이나 하세요. 뭐? 하청? 예. KF-21 사업 접고 우리 J-35 부품 공장으로 들어오면 굶어 죽진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도 그게 낫다고 하시던데. 안 그렇습니까? 김 의원이 비굴하게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아, 장관님. 솔직히 KF-21 불안하잖아요. 이번 기회에 중국이랑 협력해서 실리 챙깁시다. 우리 지역구에 중국 공장도 좀 들어오고 좋잖아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저들이 지금 나누는 대화는 매국이었습니다. 장관님의 주먹이 부르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 역시 허리춤에 권총이 있었다면 당장 저 두 놈의 머리통을 날려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장관님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키며 차가운 눈으로 장 웨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다 들었소. 하지만 착각하지 마시오. 대한민국 군대는 장사치와 협상하지 않소. 그리고 배신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요. 장관님과 저는 그 더러운 밀실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장 웨이의 비웃음 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강 단장, 기회를 걷어차는군. 좋아.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보여줘야지. 놈이 와인 잔을 내려놓으며 싸늘하게 덧붙였습니다. 내일 정오, 우리 블랙 드래곤 J-35들이 제주 남방으로 산책을 나갈 겁니다. 그때까지 이 계약서에 도장이 안 찍혀 있으면 그 산책이 사냥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내일 정오까지 대한민국 항공산업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쓰지 않으면 무력으로 굴복시키겠다는 최후 통첩. 차에 탄 장관님이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막아야 해. 하지만 지금 우리 공군력으로는 놈들의 스텔스기를 탐지조차 못하잖아. 놈들이 휘젓고 다니면 속수무책이야. 강 단장, 방법이 없나? 저는 즉시 차를 돌려
국방과학연구소 ADD 지하 벙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사고 직후 회수된 블랙박스와 씨름하고 있는 이수연 대위가 있었습니다. 단장님, 찾았습니다. 중국 놈들이 심어놓은 트로이 목마입니다. 이 대위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복잡한 코드 사이에 숨겨져 있던 악성 알고리즘. 이 코드는 특정 기동을 할 때 기체의 제어권을 뺏어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장님, 이걸 역이용하면 놈들의 스텔스기를 잡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끈이 됩니다. 단, 이 코드를 감당하며 비행할 수 있는 파일럿이 필요합니다. 저는 곧장 국군수도병원 VIP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강태호 소령의 병실. 그는 침대에 누워있는 대신 창가에 서서 멍하니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왼쪽 팔에는 깁스를 하고 있었고 이마에는 거즈가 붙어 있었지만 두 다리로 버티고 서 있는 뒷모습에서는 패배감이 아닌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강소령. 제 목소리에 그가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얼굴 곳곳에 멍이 들고 핏기가 없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단장님, 뉴스 봤습니다. 중국 놈들이 우리더러 하청이나 하라고 했다면서요. 그래, 내일 정오에 무력 시위까지 한단다. 우리 영공을 제 집처럼 드나들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어. 강태호 소령이 성한 오른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안 돼. 자네 뇌진탕 후유증이 아직 있어. 고기동을 하면 블랙아웃이야 상실이 올 수도 있다. 깁스도 안 풀었잖아. 팔에 금관계 대수입니까? 제 자존심은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강소령이 탁자 위에 놓인 비행 헬멧을 집어들었습니다. 추락 당시의 충격으로 스크래치가 난 헬멧을 보며 말했습니다. 놈들이 심어놓은 그 악성 코드. 제가 몸으로 겪어봤습니다. 놈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기체가 어떻게 반응할지 저만 압니다. 다른 파일럿이 탔다간 오히려 당합니다. 제가 가야 합니다.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위험한 미끼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건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그뿐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난 약속해. 몸 상태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시 탈출해. 기체는 버려도 되지만 자네는 안 돼. 강태호 소령이 깁스한 팔을 들어 어설프지만 단단하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놈들 콧대를 꺾기 전엔 절대 안 죽습니다. 똑딱 똑딱. 국방부 지하 벙커 상황실. 벽면에 걸린 거대한 디지털 시계의 붉은 숫자가 바뀔 때마다 제 심장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디데이 11시 58분 30초. 장 웨이가 통보한 운명의 정오까지 불과 1분 30초. 상황실의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이것은 폭풍 전야가 아니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온 소가 느끼는 죽음 직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그 침묵을 찢고 청와대 안보실 파견관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장관님, 1분 남았습니다. 중국 측에서 마지막 전문이 왔습니다. 12시 정각까지 KF-21 사업 포기 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 방공식별구역 카디지에 진입하겠답니다. 당장 서명하세요. 장관님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쾅! 각서? 그건 항복 문서야. 주권 국가가 협박에 못 이겨 미래를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나?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딴 종이 쪼가리에 서명 못해.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 공군력으로 놈들 스텔스기 막을 수 있습니까? F-15K 다 띄워봤자 놈들. 전자전 장비 앞에서는 눈뜬 장님입니다. 괜히 요격 시도했다가 우리 전투기 격추되면 그땐 돌이킬 수 없습니다. 파견관의 말은 비겁했지만 뼈아픈 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개발하던 KF-21은 놈들의 공작으로 땅에 묶여있고 기존 전력은 놈들의 압도적인 기술력 앞에 무력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내 집 안방을 강도가 들어오겠다는데 문을 열어주고 밥상까지 차려줘야 하는 이 현실이 35년 군복을 입은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12시 정각이 되는 순간 고요하던 레이더 화면이 미친 듯이 발광하기 시작했습니다. 윙 적기 출현. 방위 180, 제주 남방 50마일. 속도 마하 1.5. 고속으로 접근 중. 식별해. 기종이 뭐야? 식별 불가. 스텔스기입니다. 추정컨대 제35편대입니다. 놈들이 왔습니다. 예고했던 대로 정확히 12시에 우리 안방 문을 군합발로 걷어차고 들어온 겁니다.
제주 비행장에서 대기 중이던 우리 FC-5K 슬래미글 편대가 긴급 발진했습니다. 전 전력 스크램블. 놈들을 막아. 카디즈 안쪽으로 들이지 마. 하지만 하늘 위 상황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현장에 조종사가 보내온 다급한 비명이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젠장. 안 보입니다. 레이더에 아무것도 안 잡힙니다. 육안으로도. 놈들이 구름 속에 숨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으악. RWR 레이더 경보 수신기 울렸습니다. 놈들이 우릴 보고 있습니다. 우릴 낙온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유령이 내 뒤통수에 총구를 겨누고 있는 상황. 놈들의 통신 주파수를 감청하던 정보관이 스피커 볼륨을 높였습니다. 여기는 중국 인민해방군 공군 흑룡편대. 한국 공군에 통보한다. 약속을 어겼으니 대가를 치러야지. 너희 영공은 이제 우리 훈련장이다. 비켜라. 쥐새끼들처럼 도망가라. 순찰, 훈련장. 이건 명백한 침략이자 조롱이었습니다. 놈들은 우리 전투기들 사이를 유유히 헤집고 다니며 기동 시위를 벌였습니다. 장관님, 철수시키세요. 이러다 다 죽습니다. 상황실의 장군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기술의 차이. 그 차가운 벽 앞에서 대한민국 국방부는 무릎을 꿇기 직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은 곳이 대한민국 땅에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사천 공군기지,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곳에 위치한 제7지하 경납고. 소령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아직 퇴원 허가도 안 났습니다. 무리하시면 쇼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정비반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강태우 소령은 창백한 얼굴로 칵핏 조종석 사다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추락사고의 후유증으로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서 있는 것조차 조금 힘겨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반장님, 제가 좀 어지러운 건 제 사정이고요. 강소령이 헬멧을 쓰며 씩 웃었습니다. 지금 내 새끼가 우리가 피땀 흘려 만든 보라매가 놈들한테 고철 취급받고 있잖아요. 자식이 맞고 다니는데 부모가 좀 아프다고 누워있으면 그게 부모입니까? 하지만 비켜주십시오. 놈들이 심어놓은 그 악성 코드. 제가 몸으로 겪어봤습니다. 놈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기체가 어떻게 반응할지 저만 압니다. 다른 놈이 탔다간 1분도 못 버티고 추락합니다. 그는 입술을 꽉 깨물며 사다리를 올라타 콕핏에 앉았습니다. 오른손으로 조종관을 꽉 쥐어봅니다. 익숙한 그립감. 사고 이후 처음 앉는 자리였지만 두려움보다는 전율이 흘렀습니다. 어지럼증이 살짝 밀려왔지만 그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어 떨쳐냈습니다. 스카이울프 체크. 이수연 대위, 내 목소리 들리나? 국방부 벙커 구석. 이수연 대위의 모니터에 강소령의 생체 신호가 떴습니다. 다소 불안정한 수치였지만 전투 의지만큼은 최고조였습니다. 이수연 대위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들립니다. 스카이울프. 백신 코드 활성화했습니다. 놈들이 전자전을 걸어오는 순간 그 신호를 역추적해서 놈들의 위치를 HUD에 띄워줄 겁니다.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실패하면 돌아올 연료도 없습니다. 한 번이면 충분해. 놈들한테 대한민국 공군이 만드는 악성 코드가 얼마나 매운지 보여주지. 쿠구구구구. 지하 경납고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오후에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햇살 아래 드러난 기체는 아직 도색조차 하지 않아 탄소섬유 복합제의 검은색 얼룩이 그대로 드러난 CJ-5호기. 투박한 미완성의 외관이었지만 양날개에는 실탄이 장전된 공대공 미사일과 20mm 기관포가 서슬퍼렇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관제탑에 이륙 허가는 없었습니다. 아니,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록되지 않을 유령의 비행이니까요. 엔진 출력 최대. F터버너 점화. 쾅. 쌍발 엔진이 푸른 화염을 토해내며 검은 괴물이 활주로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기체가 솟구치는 순간 엄청난 중력 가속도가 강태호 소령의 몸을 짓눌렀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지는 블랙아웃의 전조가 느껴졌지만 그는 아랫배에 힘을 주며 버텼습니다. 칵! 가자. 보라매. 순식간에 고도 3만 피트 돌파. CJ-5호기는 구름을 뚫고 성층권의 가장자리,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냥을 하려면 사냥감보다 높은 곳에 있어야 하는 법. 그의 시야 저 아래
구름 사이로 오만하게 날아다니는 붉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공군 다 도망갔나? 겁쟁이들 같으니라고. 재미없군. 중국 편대장의 비웃음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 강소령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전체 통신망을 개방했습니다. 야, 짱깨? 뭐냐? 남의 집 안방에서 신발 신고 뭐하는 짓이냐? 예의라곤 밥 말아먹은 놈들. 강소령이 조종간을 꺾으며 급강하를 시작했습니다. 마하 1.8의 속도로 내리꽂히는 검은 창. 이수연 대위의 코드가 작동하며 놈들의 위치가 HUD 전방 시험기에 붉은색 네모박스로 선명하게 표시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던 유령들의 껍데기가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예절 주입 들어간다. 목 씻고 기다려라. 삐삐, 삐삐, 라곤 경고음이 중국 편대장의 헬멧을 때리는 순간 강태호 소령의 눈이 맹수처럼 빛났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반격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경고한다. 즉시 이탈해라. 이곳은 대한민국 영공이다. 제주 남방 3만 피트 상공. 우리 F-15K 편대장의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경고 방송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중국 제35 편대장 왕 하이 대령은 콕핏 안에서 껌을 씹으며 비웃고 있었으니까요. 시끄럽군. 안 보인다고 아무데나 소리 지르는 건가? 우린 너희 뒤에 있다. 왕 하이의 조종관 움직임 하나에 최신의 제35사대가 유령처럼 흩어졌습니다. 우리 레이더 화면은 노이즈로 뒤덮였고 F-15K 조종사들은 보이지 않는 적이 언제 미사일을 쏠지 모른다는 공포에 식은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학살이나 다름없는 술래잡기였습니다. 술래는 눈을 가린 우리 공군이었고 놈들은 방울 소리 대신 라곤 조준 경고음을 울리며 우릴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놈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 성층권의 가장자리에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타겟 확인. 전방 30km. 고도 25,000. J-35사기. KF-21 CJ-5호기. 강태호 소령의 거친 숨소리가 산소 마스크를 가득 채웠습니다. 진통제 효과가 돌기 시작했지만 급격한 기압 변화에 머리가 윙윙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HUD 전방 시험기에 떠오른 4개의 붉은 박스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수연 대위의 백신 코드는 완벽했습니다. 놈들이 우리를 방해하려고 쏘아대는 전자전 파장이 역으로 자신들의 위치를 알리는 디지털 냄새가 되어 CJ-5호기의 코를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스텔스, 투명 망토. 지금 강소령의 눈에는 놈들이 벌거벗은 채 춤추는 광대처럼 보였습니다. 잡았다. 쥐새끼들. 강소령이 스틱을 밀었습니다. 마하 1.8의 급강하. 엄청난 중력이 상처 입은 몸을 짓눌렀지만 그는 비명 대신 입꼬리를 말아 올렸습니다. 야, 짱깨? 전체 통신망을 뚫고 들어온 낯선 목소리에 중국 편대장이 당황했습니다. 뭐냐? 누구냐? 니들이 그랬지. 한국은 하청이나 하라고. 우리가 만든 건 고철이라고. 쿵! 손익부 속 폭음과 함께 검은색 궤조가 구름을 뚫고 튀어나와 중국 편대장의 바로 뒤 6시 방향에 꽂혔습니다. 레이더가 아닌 육안으로도 식별될 거리. 왕 하이 대령이 백미러를 보며 기겁했습니다. 으악! 뭐야 저거? 언제 붙었어? 도색도 하지 않은 검은색 기체. 마치 지옥에서 기어올라온 악마 같은 형상이 놈의 뒤를 물고 있었습니다. 강태호 소령은 미사일 버튼에 손을 올리는 대신 조종간에 건 트리거 기관포 덮개를 열었습니다. 최신 스텔스기를 상대로 가장 원시적이고 모욕적인 무기인 기관포를 겨누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그 하청 공장에서 만든 고철이다. 맛 좀 봐라. 삐삐삐삐. J-35의 콕핏이 붉은 경고등으로 물들었습니다. 원인 건 라곤, 미사일도 아니고 기관포 조준이라니. 이건 난 널 죽일 수 있지만 탄갑 아까워서 총알로 쏘겠다는 파일럿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치욕이었습니다. 피해. 흩어져. 젠장, 라곤이 안 풀려. 중국 편대장이 다급하게 조종간을 꺾으며 회피 기동을 시도했습니다. 일명 시저스 기동. 좌우로 급격하게 꺾으며 뒤를 떼어내려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강태호 소령은 이미 놈의 머리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어딜? 강소령의 몸이 쏠렸습니다. 뇌진탕 후유증으로 시야가 잠깐 흐릿해졌지만 그는 본능적인 감각으로 러더 방향타를 찾습니다. KF-21의 A사 레이더가 놈의 예상 경로를
0.001초 단위로 계산해 조준점을 찍어주었습니다. 놈이 왼쪽으로 꺾으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꺾으면 오른쪽으로. 마치 그림자처럼 본드처럼 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친. 이 녀석 괴물이야. 안 떨어져. 공포에 질린 중국 편대장의 목소리. 강태호 소령은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도망가지 마라. 아직 인사도 안 했잖아. 그는 조종간을 미세하게 조정해 조준점을 놈의 조종석이 아닌 오른쪽 날개 끝으로 옮겼습니다. 격추는 전쟁입니다. 하지만 상처는 교훈이죠. 받아라. 이건 우리 1호기의 몫이다. 드르르륵. 20mm 발칸포가 짧게 불을 뿜었습니다. 허공을 가르는 예광탄 줄기가 J-35의 오른쪽 날개 끝단 스텔스 도료가 발린 부분을 정확히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파편이 튀며 놈의 날개 끝이 터져나갔습니다. 기체가 휘청거렸습니다. 으악! 맞았다. 피탄! 메이데이! 비명과 함께 중국 편대 대형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나머지 3대의 J-35들도 패닉에 빠져 허둥지둥 기만탄 플레어를 뿌려댔습니다. 공격받지도 않았는데 혼자 놀라서 불꽃놀이를 하는 꼴. 그것은 세계 최강이 아니라 겁에 질린 동네 양아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강태호 소령은 도망치는 놈들의 꽁무니를 보며 마지막 통신을 날렸습니다. 잘 들어라. 여긴 너희 훈련장이 아니다. 한 번만 더 내 구역에 발을 들이면 그땐 날개가 아니라 머리통을 날려주마. 꺼져. 놈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북서쪽 자기네 영공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푸른 하늘에 남겨진 건 도망치는 놈들의 비행운과 당당하게 날개를 편 검은색 KF-21 뿐이었습니다. 국방부 상황실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1초 뒤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와, 해냈다. 쫓아냈다. 봤습니까? 기관포로 날개를 스쳤습니다. 저건 신기입니다. 장관님도 주먹을 불끈 쥐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하지만 강태호 소령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아니, 지쳐 있었습니다. 스카이울프. 상황 종료. 귀환합니다. 연료가 간당간당하네요. 긴장이 풀리자 억눌러왔던 통증이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냈습니다. 자신의 몸을 던져 조국의 하늘과 KF-21의 자존심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방금 벌어진 모든 교전 상황, 놈들이 겁에 질려 도망치는 그 추태가 KF-21의 데이터 링크를 통해 고스란히 녹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 웨이의 목덜미를 잡을 결정적 증거이자 전 세계에 공개해 놈들을 망신줄 팩트 폭격의 탄환이 될 것입니다. 수고했다, 강소령. 어서 와라. 밥 먹자. 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하늘에서의 싸움은 끝났습니다. 남은 건 이 승리의 증거를 가지고 땅 위에 있는 쥐새끼들을 사냥하는 일뿐입니다. 장 웨이, 기다려라. 지금 지옥행 급행열차가 너를 잡으러 가고 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특급 호텔 펜트하우스. 장 웨이는 최고급 붉은 와인을 흔들며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국방위 소속 김 의원이 식은땀을 흘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 의원님, 망설일 것 없습니다. 도장 찍으시죠. 한중 항공우주 부품 공급 협약. 이름은 그럴싸하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한국은 이제 주제 넘게 전투기 만든답시고 설치지 말고 우리 위대한 중국의 하청 공장이 되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개발 실패하면 쪽박 차는데 우리 밑으로 들어오면 안전하게 돈 벌 수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지역구에 J-35 부품 공장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했다며 표도 얻고 뒷돈도 챙기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닙니까? 김 의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주 남방 상공에서는 우리 파일럿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이 작자는 그 틈을 타 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중국 아가리에 털어넣으라고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KF-21을 포기한다고 하면 폭동이 일어날 텐데 국민, 개돼지들이 뭘 압니까? 언론은 이미 작업 끝났습니다. KF-21은 실패했다. 제조업 강국답게 부품이나 납품하며 실리를 챙기자. 이렇게 도배될 겁니다. 당신은 한국 경제를 살린 구국의 영웅이 되는 겁니다. 장 웨이는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12시 10분.
자신의 계산대로라면 지금쯤 제35편대가 한국 공군을 유린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한국 정부가 제 발로 기어오게 만들 완벽한 시나리오. 자, 서명하시죠. 시간이 없습니다. 장 웨이의 호언장담에 김 의원이 마침내 결심한 듯 만년필 뚜껑을 열었습니다. 펜촉이 종이에 닿으려는 그 찰나의 순간 쾅 마이너스 육중한 펜트하우스의 마호간이 문이 박살나며 열렸습니다. 경호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고 자욱한 먼지 구름 사이로 흑투성이 전투화를 신은 사내들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 강무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는 완전 무장한 특수대응단 요원들이 총구를 겨누고 서 있었습니다. 누구냐?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김 의원이 꽥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대꾸조차 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장 웨이가 들고 있던 와인병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장그랑 깨진 병 조각과 붉은 와인이 계약서 위로 쏟아졌습니다. 부품 공급 협약이라는 굴욕적인 글자가 핏빛 와인에 젖어 뭉개졌습니다. 축배가 좀 이르군요. 장 웨이 대표. 장 웨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고 여유를 가장하려 애썼습니다. 강무역 단장, 무례하군요. 이건 엄연한 비즈니스입니다. 기술력 없는 나라가 살 길을 열어주는 건데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쯤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까? 하늘? 아, 당신네 훈련 비행 말입니까? 저는 피식 웃으며 품에서 태블릿 PC를 꺼내놓으며 면전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래. 그 대단하신 중국의 기술력 꼴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감상해 보시지. 화면 속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바로 조금 전 제주 남방 3만 피트 상공에서 강태호 소령의 시제 5호기가 기록한 생생한 영상이었습니다. 놈들이 자랑하던 J-35 스텔스기가 도색도 안 된 우리의 KF-21에게 꼬리를 잡혀 비참하게 도망치는 장면, 그리고 강소령의 기관포 위협 사격에 놀라 불꽃놀이하듯 기만탄을 뿌리며 흩어지는 꼴불경까지. 야, 짱깨? 꺼져. 태블릿 스피커를 통해 강태호 소령의 일갈이 펜트하우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뭐야? 장 웨이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자신들이 하청이나 주려던 고철 전투기가 자신들의 최신의 흥룡을 개처럼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는 화면을 더듬거렸습니다. 조작이야. 이건 조작이다. 우리 J-35가 고작 한국산 레이더에 잡힐 리 없어. 저건 CG야. 조작? 그래, 너희가 잘하는 게 조작이지. 멀쩡한 우리 비행기에 악성 코드 심어서 추락시킨 것처럼. 그때 제 뒤에서 이수연 대위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수갑과 함께 두툼한 증거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장 웨이, 당신을 대한민국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산업 스파이 교사, 항공기 테러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 증거 있어? 내가 시켰다는 증거 있냐고. 이수연 대위가 코웃음을 치며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매수된 KF-21 개발자 중 한 명인 김 박사가 자백한 진술서, 놈이 송금한 검은 돈 내역, 그리고 놈이 우리를 하청업체로 만들기 위해 국회에 뿌린 로비 리스트가 낱낱이 들어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방금 전 J-35가 도망칠 때 놈들이 사용한 통신 암호가 놈이 김 박사에게 전달했던 악성 코드의 알고리즘과 일치한다는 결정적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네 J-35가 왜 도망친 줄 알아? 기술이 딸려서야. 그런 고물 비행기나 만드는 주제에 감히 누구한테 하청을 하래? 제가 놈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건 너희 부품이 아니라 너희를 잡는 덫이다. 알겠나? 장 웨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꼬리를 밟혔으니까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김 의원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강 단장, 나는 몰랐어. 저놈이 경제협력이라고. 지역구에 공장 지어준다고 해서. 난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 더러운 손 치워. 저는 벌레를 보듯 김 의원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공장? 간방에 가서 봉투 접는 공장이나 실컷 돌리십시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현행범인 매국노에겐 그딴 거 안 통합니다. 끌고 가. 안 돼. 나는 국회의원이야. 이거 놔. 요원들이 발버둥 치는 김 의원을 짐짝처럼 끌고 나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장웨이 하나. 놈은 궁지에 몰리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독침이라도 숨겨둔 걸까요? 하지만 제 권총이 더 빨랐습니다. 철컥. 차가운 총구가 놈의 미간에 닿았습니다. 놈의 동작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장웨이, 잘 들어. 여긴 내가 돈으로 주무르던 중국이 아니야. 놈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려 총구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놈은 마지막까지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나? 내가 누군지 알아? 중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경제 보복, 무역 봉쇄, 감당할 수 있겠어? 한국 경제 박살 나는 꼴 보고 싶어. 저는 방아쇠울에 손가락을 걸며 놈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보복? 해보라지. 대신 전 세계는 알게 될 거다. 너희가 기술 경쟁에서 발리니까 비겁하게 테러나 사주하는 졸렬한 놈들이란 걸. 그리고 너희의 그 자랑스러운 스텔스기가 우리한테 얻어터지고 꽁무니 뺀 영상. 그거 오늘 저녁 9시 뉴스에 나간다. 전 세계가 비웃겠지. 중국산 무기는 역시 겉만 번지르르한 쓰레기라고. 장웨이는 결국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오만하던 고개가 처박히고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철커덕. 그 소리는 대한민국을 기술 식민지로 만들려던 놈들의 야욕이 박살나는 소리였습니다. 호텔 로비로 놈들을 끌고 나오자 수많은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불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내일 조간신문 일면 헤드라인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중국 로비스트와 현직 의원, 한국 전투기 테러 혐의로 긴급 체포. 호송차에 태워지는 장웨이의 등 뒤에 대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야, 장웨이. 놈이 퀭한 눈으로 돌아봤습니다. 억울함과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 우리가 특별히 하청 하나 줄게. 감방에서 반성문 쓰는 하청. 그건 내가 잘할 것 같으니까. 맞춤법 틀리지 말고 꼼꼼하게 써라. 호송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떠나갔습니다. 저는 호텔 입구에 서서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남쪽, 사천 쪽 하늘이 유난히 맑고 푸르게 보였습니다. 하청 공장? 웃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파트너도 속국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늘의 주인입니다. 자, 이제 내부의 쥐새끼들은 청소했습니다. 남은 건 중국 정부의 뻔뻔한 오리발을 꺾어놓고 진짜 우리 실력을 세계에 보여주는 일뿐입니다. 강태호 소령이 가져온 그 귀중한 데이터. 그걸 들고 사우디 왕국으로 갈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34조 원 잭팟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유감입니다. 한국 국방부의 발표는 명백한 날조이자 정치적 모략입니다. 다음 날 아침 주한 중국 대사관 앞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중국 대사는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성명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장웨이가 현행범으로 잡히고 로비 장부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놈들은 예상대로 꼬리 자르기를 시전했습니다. 장웨이는 우리 정부와 무관한 개인일 뿐입니다. 또한 한국 측이 공개한 제35의 도주 영상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CG 컴퓨터 그래픽입니다. 위대한 중국의 스텔스 기술은 고작 한국산 레이더 따위에 잡히지 않습니다.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도둑이 매를 들어도 유분수지 남의 영공을 침범해놓고 영상 조작이라니요. 하지만 놈들의 선전선동은 무서웠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한국의 사기극이라며 떠들어대자 중동의 바이어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한국이 영상을 조작한 거 아니냐? 스펙상으로는 J35가 더 우위인데 시제기가 이겼다는 게 말이 되냐? 의구심은 독버섯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대로 가면 34조 원 계약은커녕 대한민국이 국제적 사기꾼으로 몰릴 판이었습니다. 진실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아주 확실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국방부 데브리핑룸. 전 세계 50개국 기자들이 모여든 그 자리,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단상에 오른 건 외교부 대변인이 아니었습니다. 전투복 차림의 저 강무혁이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원고를 읽는 대신 단상 옆에 설치된 초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꾸 원본을 내놓으라고 우기니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단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차라리 조작이길 바라게 될 겁니다. 제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이 켜지고 기밀로 분류되었던 강태호 소령의 KF-21CJ 5호기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원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타겟 라콘, 거리 3km.
회피 기동 감지. 기계적인 음성과 함께 화면 속 J-35의 모습이 4K 화질보다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화려한 기동. 위대한 스텔스. 아니요. 그것은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 비루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강소령의 기관포가 날개 끝을 스치자 J-35가 허둥지둥 기만탄 플레어를 뿌리며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가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하이라이트는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소리였습니다. 제가 볼륨을 최대로 높였습니다. 그날 하늘 위에서 감청된 중국 편대장의 처절한 비명이 브리핑룸을 가득 채웠습니다. 안 떨어진다. 라곤이 안 풀려. 이 미친 항공놈. 살려줘. 엄마. 정적. 브리핑룸에 있던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줘? 엄마. 저게 중국 공군 에이스라고. 통역기를 꽂고 있던 외신 기자들이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들리십니까? 저게 세계 최강이라는 전투기의 파일럿이 할 소리입니까? 제가 마이크를 잡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일갈했습니다. 중국 정부에 묻습니다. 당신네 스텔스 기술이 얼마나 형편없으면 도색도 안 한 우리 시제기 레이더에 다 잡힙니까? 기술력이 부족하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배우십시오. 거짓말 뒤에 숨지 말고. 이 영상에 조작이 있다면 내 군복을 벗겠습니다. 브리핑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팩트 폭격이었습니다. 한국의 A사 레이더 기술이 중국의 스텔스를 뚫었다. 이 팩트 하나가 전 세계로 타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 오후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이 음성까지 조작했다며 직접 붙어보면 알 것이다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집무실 직통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지는 중동 사우디 왕국 34조 원 계약의 키를 쥐고 있는 알사우드 왕세자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강 장군, 왕세자 전하께서 브리핑을 보셨습니다. 아주 흥미로워하십니다. 진실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중국 측에서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기체를 사막으로 가져와서 증명하겠다고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제안이라니요? 말싸움은 지겹다. 진짜 물건을 보고 싶다. 한국의 KF-21과 중국의 J-35. 둘 다 우리 왕국으로 가져오시오.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최종 비교 평가. 가장 뜨거운 사막의 하늘에서 직접 붙어보시오. 이기는 쪽이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34조 원 계약도 우리 왕국의 파트너 자격도. 데스매치. 왕세자가 판을 깐 겁니다. 중국의 홈그라운드도 우리의 안방도 아닌 제3국인 섭씨 50도의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서 진검승부를 펼치자는 제안. 자신 있으면 오라는 가장 확실하고도 위험한 초대장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KF-21 시제기는 아직 사막 환경 테스트를 완벽하게 마치지 않았습니다. 모래폭풍과 살인적인 고열은 기체에 엄청난 무리를 줍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우리는 영원히 영상 조작국이라는 오명을 쓰고 중국의 하청 공장 취급을 받게 될 테니까요. 박 대령, 강태우 소령 어디 있나? 박 대령이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퇴원 수속 밟고 있습니다. 기체 정비 상태 확인한다고 깁스푼 팔로 경납고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역시 그 녀석답다. 저는 수화기에 대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하께 전해주십시오. 대한민국 공군은 도전을 피하지 않는다고. 가장 뜨거운 사막에서 가장 시원한 승리를 보여드리겠다고.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사천기지로 향했습니다. 경납고에는 이미 정비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붕대를 풀고 비행복을 입은 강태호 소령이 시제 5호기의 날개를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이미 사막의 태양보다 뜨거웠습니다. 들었나? 사막으로 간다. 제 말에 강소령이 뒤를 돌아보며 씩 웃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쫓아낸 걸로는 성이 안 찼거든요. 놈들 보는 앞에서 확실하게 밟아줘야죠. 자신 있나? 환경이 달라. 모래폭풍과 고열. 기체가 버틸지 모른다. 자네 몸도 성치 않아. 걱정 마십시오. 이 녀석 제 피가 섞인 놈입니다. 저보다 더 독한 놈이죠. 중국산 플라스틱 장난감 따위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날 밤 KF-21 시제 5호기가 목적지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중동 사우디 왕국 킹 칼리드 공군기지.
우리는 단순히 비행기를 팔러 가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증명하고 거짓말쟁이들의 가면을 벗기러 가는 것입니다. 기다려라, 오만한 중국 놈들아. 사막의 태양 아래서 누가 진짜 용이고 누가 지렁이인지 가려주마. 이곳의 태양은 자비가 없습니다. 가짜는 녹아내리고 진짜만이 살아남는 지옥이죠. 2025년 12월 중동 사우디 왕국의 킹 칼리드 공군기지. 지면 온도 섭씨 60도. 아지랑이가 피어오르는 활주로 위에 두 마리의 강철 맹수가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중국이 자랑하는 5세대 스텔스기 J-35. 매끈한 회색 도장에 오만한 붉은 별을 달고 위압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대한민국 공군의 자존심 KF-21 보라매. 아직 도색도 하지 않아 검은색 복합재 피부와 노란색 프라이머 자국이 그대로 드러난 시제 5호기가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34조 원 규모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 그 주인을 가리는 최후의 결투장이었습니다. 본부석에는 사우디 왕국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군 수뇌부 그리고 초조한 표정의 중국 대표단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국 CASC 부사장은 연신 부채질을 하며 왕세자에게 아부를 떨고 있었습니다. 전하, 보십시오. 우리 J-35의 저 완벽한 스텔스 형상을. 한국의 KF-21은 겉모양만 흉내낸 세미 스텔스 아닙니까? 이 뜨거운 사막에서 레이더나 제대로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호랑이와 고양이의 싸움입니다. 왕세자는 선글라스 너머로 아무 말 없이 두 기체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곧이어 통제탑의 스피커가 사막의 정적을 깼습니다. 테스트 스타트. 규칙은 잔인할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두 기체가 동시에 이륙하여 서로 반대 방향으로 100km를 날아간 뒤 선회하여 상대를 먼저 찾아내 가상 격추 판정을 받는 쪽이 승리. 눈을 가리고 서로의 목을 노리는 데스매치였습니다. 엔진 스타트. 이륙. 쿠오 굉음과 함께 두 기체가 활주로를 박차고 올랐습니다. J-35가 먼저 고도를 높여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놈들의 전략은 뻔했습니다. 스텔스 성능을 믿고 숨어서 뒤통수를 치겠다는 것이었죠. 통제실의 대형 레이더 화면. 예상대로 J-35의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환호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사라졌습니다. 완벽한 은폐입니다. 한국 전투기는 지금 허공을 헤매고 있을 겁니다. 이제 곧 뒤를 잡힐 겁니다. 하지만 저는 팔짱을 낀 채 모니터 하단에 작은 데이터 링크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KF-21의 콕핏에 앉은 강태호 소령. 그의 눈은 먹통이 된 레이더 화면이 아닌 헬멧에 연동된 IRS 티적 외선 탐색 추적 장비 센서 정보를 쫓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열이었습니다. 사막의 지열이 펄펄 끓는 이 악조건 속에서 적의 엔진 열기를 찾아낸다는 건 불타는 숲속에서 촛불 하나를 찾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진은 해냈습니다. 사막의 자연적인 열기와 인공적인 제트 엔진의 파장을 구별해내는 열상 필터링 알고리즘. 그것이 바로 보라매의 제3의 눈이었습니다. 스카이울프. 감도 양호. 냄새가 난다. 아주 지독한 기름 냄새가. 강태호 소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순간 KF-21의 기수가 급격하게 왼쪽으로 꺾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허공을 향해서 말이죠. 뭐 하는 겁니까? 한국 파일럿이 더위를 먹었나 봅니다. 적은 오른쪽에 있는데. 중국 부사장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10초 뒤 그의 웃음은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KF-21이 향한 곳에 구름이 갈라지며 숨어있던 J-35의 형상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찾았다. 강소령이 중얼거리며 A사 레이더의 출력을 최대로 높였습니다. 일반적인 탐색 모드가 아닌 좁은 구역에 전파를 집중시키는 스포트라이트 모드. 아무리 스텔스기라도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고출력 레이더 빔을 정통으로 맞으면 숨을 곳이 없습니다. 삐삐삐. J-35 조종석에 끔찍한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워닝 레이더 락콘. 중국. 파일럿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자신은 완벽하게 숨었다고 생각했는데 난데없이 뒤에서 누군가 목덜미를 잡은 꼴이었으니까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찾은 거야? 교란. 전파방에 ECM 걸어. J-35가 급기동하며 전자전 장비를 켰지만 KF-21의 레이더는 주파수를 1초에 수천 번 바꾸며 끈질기게 따라붙었습니다. 마치 사막의 독사가 먹잇감을 물고
절대 놓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강태호 소령이 J-35의 꼬리를 무는데 만족하지 않고 애프터버너를 켜고 놈의 옆으로 따라붙은 겁니다. 사우디 왕국 상공 1만 피트. KF-21이 J-35의 바로 옆 불과 30m 거리에서 나란히 비행 윙맨 플라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이 고해상도 카메라 포드로 촬영되어 지상 통제실의 대형 스크린에 생중계되었습니다. 강소령은 고개를 돌려 당황해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중국 파일럿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헬멧 바이저를 올리고 두 손가락으로 자신의 눈을 가리킨 뒤 다시 놈을 가리켰습니다. ICU, 널 보고 있다. 적기를 격추하는 것보다 더한 굴욕. 나는 언제든 널 죽일 수 있지만 봐주고 있다는 무언의 시위였습니다. 으악, 저리 비켜. 비키라고. 멘탈이 나간 중국 파일럿이 조종간을 확 꺾으며 급강하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움직인 탓에 기체 제어 장치가 오류를 일으키며 스핀에 빠질 뻔했습니다. 최신의 스텔스기가 똥파리처럼 비틀거리며 허둥지둥 도망가는 꼴. 그것으로 승부는 끝났습니다. 본부석의 정적을 깬 건 알사우드 왕세자의 박수 소리였습니다. 짝, 짝, 짝. 훌륭하군. 정말 훌륭해. 왕세자는 사색이 된 중국 부사장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부사장, 당신 말이 맞았소. 이건 호랑이와 고양이의 싸움이었어. 중국 부사장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가 싶더니 왕세자의 다음 말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한국이었군. 당신네 고양이는 쥐 한 마리도 못 잡겠어. 너무 둔해. 두 기체가 착륙했습니다. 개선장군처럼 캐노피를 열고 내려오는 강태호 소령.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도망치듯 내리는 중국 파일럿. 왕세자는 강소령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사막의 모래폭풍 속에서도 바늘을 찾아내는 눈. 내가 찾던 게 바로 그거요. 나는 플라스틱 장난감은 사지 않소. 진짜 사냥꾼의 무기를 사지. 왕세자는 수행원이 가져온 계약서에 거침없이 서명했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보는 바로 앞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의 서류철 위에 펜을 굴렸습니다. 계약 체결 KF-21 블록2 60기 구매 및 현지 생산 라인 건설 총액 34조 원.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왕실 공군의 교관단도 한국 공군으로 전면 교체하겠소. 중국 교관들은 짐 싸서 보내시오. 쿵. 중국 부사장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이 뜨거운 사막의 태양 아래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강태호 소령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독사. 내가 오늘 대한민국 방산의 역사를 새로 썼다. 아닙니다, 단장님. 기체가 좋았을 뿐입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만든 진짜 명품 말입니다. 사막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 바람은 더 이상 덥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승리의 시원함이 우리의 땀을 식혀주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34조 원이라는 잭팟과 세계 최강이라는 자부심을 안고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닙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무시당하고 견제받았던 대한민국의 서름을 씻어내는 자존심의 회복 증명서입니다. 귀국하는 전용기 안. 저는 무릎 위에 놓인 두툼한 가죽 서류철을 어루만지며 창밖의 구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34조 원.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계약. 하지만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돈 그 이상이었습니다. 한국은 안 된다. 미국 거 사다 써라. 중국 눈치 안 보이냐며 우리 기술을 깎아내리던 자들의 입을 실력으로 꿰매버린 역사적인 쾌거였으니까요. 옆좌석의 강태호 소령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막에 모래먼지가 묻은 비행복도 갈아입지 못한 채 입가에 엷은 미소를 띠고 잠든 녀석. 녀석의 손에는 낡고 구겨진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사고로 부서졌던 CJ 1호기의 잔해 앞에서 오열하던 정비사들의 사진. 녀석은 꿈속에서도 그들에게 말하고 있을 겁니다. 형들 봤지? 내가 해냈어. 우리 보람에는 죽지 않았어. 쿵. 전용기의 바퀴가 서울공항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트랩을 내려오자 수많은 인파가 활주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태극기를 흔드는 시민들, 취재 경쟁을 벌이는 기자들. 하지만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작업복을 입은 국방과학연구소 ADD의 연구원들과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의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수석 연구원 한 분이
강태호 소령을 보자마자 달려와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네. 정말 고마워네. 자네가 우리 아이를 살렸어. 자네가 다 했어. 그 늙은 기술자의 눈물. 그것은 34조 원이라는 돈보다 더 값진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기름밥 먹으며 쪽잠을 자가며 도면과 씨름했던 그들의 피땀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받았으니까요. 누군가는 국뽕이다, 감성팔이다 비웃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 눈물 속에 담긴 대한민국 아버지들의 묵직한 진심을. 반면 중국의 상황은 초상집이 따로 없었습니다. 장 웨이는 한국 감옥에서 중국으로 추방될 날만을 공포에 떨며 기다리고 있었고, 사막에서 꼬리를 말고 도망쳤던 제235 파일럿들은 전원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강제 노역형을 받았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공식 성명 한 줄 내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본 데스매치의 패배가 너무나 뼈아팠기 때문이겠죠.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무기는 도망자의 상징이 되어버렸으니까요. 1년 후, 대한민국은 변했습니다.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죄송합니다를 연발하던 힘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영공을 침범하면 스텔스기라도 쫓아내고 기술로 협박하면 압도적인 실력으로 찍어 누르는 나라. 그 힘의 중심에 우리 KF-21 보라매가 있습니다. 저는 다시 사천기지를 찾았습니다. 활주로 끝, 아지랑이 사이로 양산형 도색을 마친 KF-21 편대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제기가 아닌 실전 배치될 KF-21 블록원 양산기들이었습니다. 회색빛 동체, 수직 꼬리날개에 선명하게 그려진 태극마크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단장님, 오셨습니까? 말끔한 정복 차림의 강태호 중령. 특진하여 비행대대장이 된 그가 늠름한 모습으로 저에게 경례를 붙였습니다. 어디 가나? 동해로 갑니다. 러시아 정찰기가 카디즈 근처를 또 기웃거린답니다. 새로 장착한 국산 공대공 미사일 레이더 테스트도 할 겸 인사나 하고 오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강자의 여유. 그래, 살살해라. 또 놈들 오줌 지리게 만들지 말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이 녀석이 성질이 좀 급해서요. 제 주인을 닮았거든요. 강중령이 윙크를 하더니 헬멧을 쓰고 콕핏에 올랐습니다. 캐노피가 닫히고 국산 심장을 단 쌍발 엔진이 포효했습니다. 쿠오! 보라매가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그 뒤를 이어 2번기, 3번기, 4번기가 편대를 이루며 날아올랐습니다. 그 웅장한 편대 비행을 보며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 웨이 그자가 그랬었죠. 바람은 동쪽에서 분다고. 아니요. 틀렸습니다. 바람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붑니다. 우리가 만드는 기술의 바람이 태풍이 되어 저 오만한 자들의 헛된 야욕을 날려버릴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밤은 편안히 주무십시오.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우리 보라매의 눈은 번뜩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의 하늘을 넘보는 자들, 그 누구도 살아서 돌아갈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이곳은 불멸의 날개를 가진 대한민국입니다.